대출 규제가 풀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풉니다. 드디어 집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집값이 급등할까요? 아니면 별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대출 규제 완화가 만들어낼 진짜 변화를 예측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58세의 동철 씨는 몇 달째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동철 씨가 가진 돈으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 규제로는 동철 씨가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습니다. 동철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은행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재 규제로는 이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철 씨가 원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동철 씨는 실망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늘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자신도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철 씨는 규제 완화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다른 사람들도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집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동철 씨는 고민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55세 미경 씨는 반대 입장입니다. 미경 씨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몇 달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경 씨는 답답합니다. 집값을 이미 한번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팔립니다. 매수자들은 대출이 안 되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경 씨는 더 내려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내리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경 씨 집도 팔릴 것입니다. 미경 씨는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지 않고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도 걱정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정말 올까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경 씨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60세 병수 씨는 이미 집이 있습니다. 대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수 씨는 대출 규제 완화 소식에 복잡한 심경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급등하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병수 씨는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수 씨는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게 됩니다.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병수 씨는 이런 시나리오가 두렵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정말 시장을 살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까요? 먼저 대출 규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비율들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빌릴 수 있고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상환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돈이 있어도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철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 비율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집값이 급등했고 어떤 때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완화 폭입니다. 얼마나 많이 풀어주냐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조금만 완화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크게 완화하면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도 금리가 높으면 부담입니다. 현재 금리는 높은 편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도 금리가 높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소득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집을 사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큽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도 반응이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규제 완화로 얼어붙은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거래가 늘고 집값도 안정되거나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회의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들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수요가 강한 수도권은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면 지방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규제 완화 발표만으로도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관망하던 것을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소득과 신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 완화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동철 씨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동철 씨는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철 씨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 평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경 씨 같은 매도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매수자가 늘어나면 미경 씨 집도 팔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돼도 미경 씨 집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입지와 가격이 중요합니다. 미경 씨는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규제 완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병수 씨 같은 기준주택 소유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그것이 거품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만들어진 수요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거품이 꺼집니다. 병수 씨는 자신의 대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일부 자산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개인의 상황과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출 규제 완화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실질적인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